이사도라 던컨, 자유를 춤춘 여인. 1. 1877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해 5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안젤라 이사도라 던컨.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이사도라라는 이름 하나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지만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파산하여 가족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4명의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예술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사도라는 회고합니다. 어머니는 밤이면 베토벤의 소나타를 쳐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첫 춤이었습니다. 저는 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미 발레 교습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큰 반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레의 뻣뻣한 동작, 강제로 굽히는 발가락, 정형화된 표정.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레가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동작들, 자연을 거스르는 아름다움. 춤은 인간의 영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발레는 그 흐름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도라는 학교를 그만두고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가족을 도운 것입니다. 2. 10대 시절 이사도라는 가족과 함께 미국 동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카고, 뉴욕, 그녀는 무대에 서기 위해 수많은 극장과 프로듀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춤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 여자는 맨발로 춤을 춘다고. 그게 무슨 춤이냐? 그냥 막 휘두르는 거잖아. 그녀는 거절당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제 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제 몸이 느끼는 자유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고대 그리스 예술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그리스 조각상들, 그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곡선과 흐르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춤이다. 발레의 뻣뻣한 동작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파도에 출렁이는 바다처럼 자연 그대로의 움직임. 그것이 진짜 춤이다. 3. 결국 이사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유럽으로 가야 한다. 1899년 22살의 이사도라는 낡은 증기선을 타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몇 벌의 옷과 어머니가 가르쳐준 피아노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춤에 대한 확신뿐이었습니다. 런던에서 그녀는 대형 박물관에서 그리스 조각상을 연구하고 자연 속에서 걷고 뛰며 자신만의 춤 동작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튜닉을 입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내리고 춤을 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춤은 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부유한 귀부인들이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파리의 예술가들이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4.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이사도라 던컨의 이름이 유럽 예술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파리는 그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댕, 드뷔시, 마티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두 파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도라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녀의 무대는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개인 살롱에서, 때로는 정원에서, 때로는 박물관의 넓은 홀에서 그녀는 음악이 없을 때도 춤을 췄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연의 소리에 맞춰서.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도라 던컨의 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자유가 이렇게 숭고할 수 있다는 것. 오. 이사도라 던컨의 춤은 단순한 예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춤은 여성의 해방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여성들의 몸은 코르셋과 긴 치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사도라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 튜닉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머리를 풀어내린 채 그녀의 춤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례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왜 감추어야 합니까? 왜 얽매어야 합니까? 그녀는 여성들에게 코르셋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신발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라고 말했습니다. 6. 이사도라의 삶에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딸 디어드레, 첫째 아들 패트릭. 그녀는 아이들을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춤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춤을 따라 자유롭게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파국으로 치달았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가장 큰 비극은 아이들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7. 1913년 파리.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이사도라는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녀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더니 바로 앞에 센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도라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구조되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7살의 디어드레, 4살의 패트릭, 그녀의 두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사도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이 죽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춤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든 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 춤추겠습니까? 그녀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이들의 옷을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8. 사람들은 이사도라가 더 이상 무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날 그녀가 춘 춤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자유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춤이었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가끔은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춤. 관객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 춤 속에서 한 여인의 상실을 보았고 그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도라 던컨은 아이들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다. 그녀의 춤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이가 생겼다. 고통의 깊이,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생명의 깊이. 이사도라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그 깊은 슬픔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춤입니다. 9. 그녀는 이후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춤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존재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유럽 전역, 미국, 러시아. 그녀가 가는 곳마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예세닌이라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17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세닌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싸웠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2년 예세닌은 29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이사도라는 또 하나의 상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10. 이사도라 던컨의 삶은 항상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면 그 자리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자신의 춤학교를 세우는데, 가난한 예술가들을 돕는데, 때로는 아무렇게나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더럽혀지고 흘려보내야 맑다. 그녀는 항상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 때문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춤추지 않는다. 나는 자유를 위해 춤춘다. 나는 생명을 위해 춤춘다. 나는 사랑을 위해 춤춘다. 11. 그녀의 말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더 이상 젊지 않다. 그러나 내 영혼은 더욱 젊어지고 있다. 춤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춤은 영혼의 문제다. 그녀는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늙은 몸에서 오히려 더 큰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생을 견뎌낸 자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2. 1927년 프랑스 니스. 이사도라 던컨은 그곳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친 후 어느 살롱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평소처럼 긴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하는 순간 스카프가 바퀴에 말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이 조여졌습니다. 이사도라 던컨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50세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살롱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사랑으로 가고 있어요. 13.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사도라다운 죽음이라고. 그녀는 평생 자유를 갈망했고 자유를 춤췄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자유로워지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무덤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도라 던컨. 그녀는 자유를 사랑했고 자유를 춤추다 떠났다. 14. 이사도라 던컨은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춤으로 고정된 형식을 깨뜨렸고 여성의 몸을 해방시켰으며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그녀의 춤을 전수했습니다. 그녀의 영향은 현대무용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사 그레이엄, 마리 비그만, 루스생 등이 모든 현대무용의 선구자들은 그녀의 영향 아래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술도 작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15.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이사도라는 말합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스스로 춤추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유를 조건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도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롭게 춤출 수 있다. 16.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사도라 덩컨의 삶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가난, 실패, 사랑의 상처, 아이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비극적인 죽음까지.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녀는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춤으로 바꾸었습니다. 상실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살아있는 예술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춤은 아마도 저 하늘 위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에 실려 구름 위를,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며 당신의 삶에도 때로는 춤출 자유가 필요하지 않나요? 코르셋처럼 당신을 조이는 것들, 정해진 형식처럼 당신을 얽매는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몸짓으로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사도라 던컨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춤추어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 춤추어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춤추어라. 그것이 자유다.